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기회보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뜻밖의 폭탄을 좀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저점을 깨고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 고점에서의 아직 바닥 다지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장 정재훈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내일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에 1.38% 밀려 내렸습니다. 2044.22%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외국인은 장중 내내 일단 매도가 약간씩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장 막판에 3억으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3,7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 잭스홀 미팅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옐런 의장이 어떠한 립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있지만, 뭐 금리 인상 부분들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중국 시장의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다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 2200포인트대 약 1%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약 2044포인트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뭐 전저점 자리 때는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209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우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매수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았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저점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최악의 경우는 260포인트를 이탈하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포인트로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선물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재 1조 6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매도가 나온 다음날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요. 종목별로 좀 포인트를 좀 압축을 해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우선 선물이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고 그 현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또는 선물에 대한 매도 부분들은 그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현물에 대한 매도가 나와주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요. 현물과 선물 간의 베이시스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2.0포인트대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의 이제 제로 포지션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하방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과거에 6월, 7월 하순에서 초까지 유입이 됐었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매도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좀 필히 베이시스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전히 중형주와 소형주 쪽의 포인트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 참 참고를 하시고요. 지수는 많이 밀려도 2000포인트 부근입니다. 많이 밀려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 종목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 주시죠. 예, 잭슨 홀이 뭐 한국 증시 브레이크를 잡은 격인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고 코스닥이 견조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코스피 쪽하고 코스닥하고 양시장이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어느 한쪽에서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이번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문제예요. 지금 몇 번 동안이나 지금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장이 좋아서 코스닥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또 코스닥이 장이 안 좋으면서 코스피로 갈아타야 된다. 코스피가 또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또 코스피가 꺼지면서 코스닥으로 또 갈아타야 된다. 또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 이번이 또 코스닥 갈아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코스피 갈아타야 된다라고 참 얘기를, 그것까지가 마무리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심지 굳게 꼭 쥐고 가셨으면 이 장에서 손실이 안 났을 테지만, 이거 몇 번 옮겨 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크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고점에서의 바닥 구간을 다지지 못하고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들 때도 문제가 돼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지금 거래대금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대금이 떨어지면서 거래대금이 낮으니까 이 코스닥의 종목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또 코스피 쪽으로 옮겨 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지금,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가능하면 조금 심지궂은 매매 여전히 좀 진행해야 되겠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금화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지금 상승 기조 속에서의 또 급락이 한번 나와버렸습니다. 28포인트 한꺼번에 빼버렸는데 거래량을 크게 수반해 가면서 빼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크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잭슨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수의 의견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을 진짜 하게 된다면 저는 미증시가 이렇게 오를 리가 없죠. 너무 우리 증시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거 아니냐. 핫한 반응을 보이면서 너무 낙폭을 키웠던 거 아니냐는 생각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코스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73포인트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까지의 순항 랠리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불거져 나올 것이냐,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고 계신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전화 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망설이실 때 아닙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전화 문자 바로 지금 거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대형주입니다. 예, 낙폭 과대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어요. 31,4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실적도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26,000원짜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31,4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방송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거친 욕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기관 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빠지게 되면 얘네들이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증권주들을 올려줘가지고 다 시장가로 때려치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올린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보게 된다라면 빠지지 않아야 될 것들을 기관 애들이 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기관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는 전략,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8,000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이노칩 14,500원에 비중 20% 2222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노칩, 바로 제가 샤오미 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샤오미 폰의 성장세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노칩이 어떤,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노칩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금,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고, 급등 이후에 조금 숨을 골아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숨 고르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세가 멈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세가 하락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저점 때는 늘 거기에서 아래꼴을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노칩은 차트 볼 필요 없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5,000원대 이상 영역은 충분히 오리라 보여지고요. 성장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영역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금일 좀 14,600원까지 좀 올라왔었죠, 그죠? 수익 구간이었다가 바로 또 장 마감에 이제 14,25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그 손실 구간대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수익 구간, 손실 구간 이거 중요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나에게 몇 프로의 수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세 갖추고 있는 만큼 쭉 지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93,1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도 신저가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낙인 부분들이죠, ELS. 그 부분들 때문에 전일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근데 그 중심 속에서는 기관 애들이 있습니다. 참 멍청한 애들이에요, 기관 애들. 욕을 안 할래 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청산가치가 10만원대입니다, SK이노베이션. 아무리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매도 치는 거는 욕먹어도 쌉니다, 기관 애들. 결국은 좀 더 보유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0만원 이하권역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0만원까지는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JYP 엔터인데요. 4,590원에 비중 10%라고 771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잘 오르고 있죠, 그죠? SMCNC나 SM이나 그 다음에 JYP 엔터나 그 다음에 지금 YG 엔터 모두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JYP 엔터가 3등주입니다. 제일 늦죠, 그죠? 3등주는 늘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1등주, 즉 YG 엔터가 크게 내려오게 되면, YG 엔터가 크게 지금 내려오게 되면
조금의 하락만 있어도 이 JYP 엔터는 확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들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면 저는 빠져나오실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가 조금 무너지면 2, 3등주는 급락이 나온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수익권역에서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른 좋은 종목군들 많으니까 그걸로 갈아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오롱을 매수하셨네요. 24,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중견 지주사죠. 일단 코오롱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죠. 33,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27,000원대까지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일단 수익 중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좀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저 PBR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BPS가 49,000원 정도대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일단 BPS로 따져보게 되면 0.6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신애들은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네요. 일단 오늘 대량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까지 일단 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정고점 자리대죠. 한 31,500원 정도에서 32,000원 정도 때까지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28,000원. 익절가를 28,000원으로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날인데요. 제가 다날에 대한 경고를 계속 좀 드렸는데 왜 다날을 꼭 굳이 전자결제 중에서 좀 다날을 들어가실까요? 만원에 비중 15%라고 0196님 남겨주셨는데 다날이 보면 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저점에서 올라오겠지. 다른 전자결제주들 그때 잘 갔으니까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싸니까 그리고 많이 안 올랐으니까 올라오겠지.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예측인데 왜 자꾸 다날은 결코 제가 좋지 못하다고 늘 전자결제주가 올라올 때도 다날보다는 다른 종목 전자결제주 다른 걸로 갈아타세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KG모빌리언스나 KG이니스가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속이 좀 상합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죠? 일단은 지금 다날은 여기가 끝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지지대가 나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7,900원대인데요.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항대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행보를 하거나 7,900원대를 빨리 회복해 놓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계속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스러운데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다날을 7,900원 반등시에 손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지금 다날의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곡이 네 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ELS 낙인됐죠? 예.
2차 전지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보면 뭐 공룡이 나오기도 하고, 뭐 석유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차가 툭 튀어나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어떤 네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LG전자요. LG전자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8,000원에 20%. 78,000원에 2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8월 초쯤에 매수한 것 같아요. 8월 초에 상대항공 매수하셨어요? 나올 때. 예. 자, 우선 LG전자가 그래도 IT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네. IT 섹터가 오히려 이 SK 하이닉스를 빼면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네, LG전자 예.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그래도 LG전자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거래적인 부분들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게 75,500원 자리대가 61선 부근이거든요. 예. 이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79,000원에서 한 72,000원 이 사이에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제 내일 시장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 종가상 이게 76,000원대가 깨지는 그 75,500원 네네.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잠깐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가 네. 다시 7만원대 한 73,000원 이하권역대 그쪽 그쯤에서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뭐 신고가 8만원 넘어갈 확률은 별로 없나요? 아니요, 물론 있습니다. 8만원 넘어갈 확률은 있어 보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보시게 되면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나름대로 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LG전자 보게 되면 지수는 급락을 했는데 LG전자는 버텼습니다. 그만큼 좀 강하다라고 인정을 해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중형주나 소형주 쪽이 좀 더 낫단 얘기고, 네. LG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주가가 중소형주 쪽으로 밀려버리게 되면 아마도 대형주 쪽에서 조정을 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72,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전고점 자리대가 79,000원대 초반권역이에요. 그 네. 자리대가 넘어가야 83,000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가 79,000원대, 2차가 83,0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네. 네, 리스크 관리제를 좀 짧게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61선 기준으로 좀 하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 오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그리웠습니다. 5577님, 대안주 LG화학. 땡! 자, 요거 그리웠습니다. 요거 땡! 그죠? 자, 장이 빠져서 별로 지나지 않,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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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 베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네네. 매수가는요? 5,750원이에요. 예, 조금 한참 됐습니다. 네. 한참 되셨습니다. 작년이세요? 네네. 그럼 이거 수익 구간일 때도 안 파셨다, 그죠? 비중은 한 비중은 20%입니다. 네. 20%. 예. 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최근에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다가 3,600원대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저항대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저항대가 전에는 이게 저항대를 자주 잡았다가 요거 체크 한 번만 해보고 갈게요. 네네. 여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앞부분이 여기 저항대였어요. 그죠? 네. 여기가.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 이제 탁 올라오니까 여기 지지대로 바뀌었죠. 그죠? 네.
다시 요걸 뚫고 딱 내려오니까 요걸 저항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5,400원입니다. 5,400원. 5,400원. 예.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금일 반등이 좀 5% 정도 크게 나왔는데요. 네네. 어머니, 이거 한 5,400원대 오면, 뭐, 크게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손절 처리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 그러겠습니다. 네, 5,400원 이상 오면, 예. 네. 손절 처리를 하십시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아직은, 지금 살아 돌아오는 섹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가 시장의 어떤 상승과 더불어서,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좀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다 해봐도 5,400원대가 강한 저항대로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고 다시 한번 밀릴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는 5,400원대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아주 시원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 화학을 오늘 27만 5천에 30% 했는데요. 네. 예, 앞으로 뭐, 얼마 정도만, 예, 오늘 많이 안 빠져가지고 한번 사봤는데요.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서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죠? 예, 외국에 그쪽으로 저거 한다면서요. 네, 2차 전지 예. 뭐 수출한다, 2차 전지, 계약을 예, 예.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그래도 완전한 이 화학 섹터가 아니라 2차 전지 사업까지 다양하게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예.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좀 길게 보셨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단기도 보고 중기도 보고 좀 그렇습니다. 단기로 보셨다라면 예. 이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단기로 네. 보면요. 네, 단기로 보면 이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여유 있게 보시면 적어도 한 올 연말 정도까지는 적어도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예. 그런 전략을 좀 피하신다면 아마도 앞자리 숫자는 조금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일단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예. 오늘 이 거의 뭐 28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 움직였다가 반등이 나왔다 밀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저항 자리대에서 일단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저점이죠. 26만 5천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예. 요 상단 폭만큼 요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26만원 언저리 그 자리대까지 또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 놓고 계시고요. 예. 네, 그러면은 26만 5천원 자리대 깨면 안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아마 27만 5천원 정도니까, 예. 아마도 한 28만원대 초반권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되면 거의 뭐 30만원 정도 이상은 좀 간다고 보는데, 예. 저라면 한 번 덜어줄 것 같아요. 28만원대 한 초중반권역 61선 부근 있죠? 예. 그 자리대 한 번 덜어줬다가 다시 잡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밖에 못 보겠네, 그죠? 28만원. 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투자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크게 수익을 낼 그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LG화학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뭐 어때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세커요. 파세코요. 예. 매수가는요? 9,700원에 30%예요. 9,700원에 30%. 손실 크신데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으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아,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 종목이 다시 올라옵니다. 자, 파세코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아세요? 예. 이 회사는 그 석유 스토브부터 시작해갖고 빌트인 가전 뭐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시장에도 좀 진출에 좀 성공을 했고 중국 시장 진출도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13년도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3,000원에서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왔으면 11,900원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3배가 넘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아, 4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그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성장세가 있어도 결국은 지금 월봉에서 3개월째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 선이 중요합니다. 요 어머니 요거 한번 봐보세요. 예. 이렇게 딱 드는데 요 선을 지지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선이 있어요. 그죠? 네. 요 선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요 가격대입니다. 6,700원대죠.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죠? 예. 예. 6,700원대가 지지가 안 된다. 종가상 깨진다. 예. 일봉의 종가상. 그럼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 그건 완전히 이제 추세를 꺾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깨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어머니. 왜냐하면 회사의 실적 성장세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또 그리고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또 겨울 특수가 조금 있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너무 많이까지는 보지 마세요. 많이까지는 보지 말고 전 고점 때인 11,900원까지 들고 가봐야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이게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요까지만 딱 보세요. 11,100원. 예. 11,100원만 딱 보고 수익으로 딱 그러면 조금 수익 구간을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운전만 돼도. 요게 기간은 글쎄요. 올 겨울 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올 겨울 12월 달까지요. 예, 12월 달까지는. 그래야 한 11,000원대 올라올 것 같습니다. 11,100원대. 예, 11,100원. 그렇죠. 예. 예.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들고 하실 수 있죠? 예. 예,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예. 지금 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종가상 그거 깨면 꼭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예, 6,700원 깨지네요. 예, 6,700원. 그날 종가가 딱 깨졌다 그러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 기아차 네. 75만 7천원, 70%인데요. 매수가 얼마시라고요? 5만 7천원이요. 57,000원. 예, 지난번에 5만 3천원까지 매도를 안 했더니 네. 또 흘러내리네요. 근데 구간이,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할 것인가, 또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57,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근데 매도를 일단 못 하셨네요? 예, 못했죠. 길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아이, 좀 그래도 좀 길게 보려고 했었는데, 네. 저 6만 3천원 정도 올라오길래 좀 매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못했어요. 아, 못 하셨구나. 예. 자, 이것도 지금 빠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완성차보단 부품주가 더 좋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었죠? 예. 그죠? 예, 그렇죠. 예.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더 좋다라는 게 고객사의 다변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기아차가 다시 재차 상승으로 전환할 시기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중국 시장에 증설을 하고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의 언제 이제 가동을 하느냐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도 기아차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승하지 못한다거나 그 부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또 한 부분들은 여전히 현지화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환율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은 당분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1, 2분기 때는 그런대로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3분기 때는 2분기 때보다 약 한 10%, 한 15% 가까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가 오면 6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63,000원 정도가 왔었죠, 사실. 8월 네. 4일경에. 예, 8월 정확하게 4일. 63,000원 찍고서 밀려 내렸는데, 네. 일단 그 자리대를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나는 63,000원에 못 팔았기 때문에 61,000원에도 못 판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손실로 전환되면 계속적으로 못 파시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예. 만약에 저는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종목 교체요? 네, 다른 쪽 뭐 부품주나 이런 거 올라갈 만한 것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신다라면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당분간 박스권역을 좀 보일 거거든요. 한 62,000원대에서부터 크게 보면 53,000원대인데 그 중심 가격 정도가 되는 게 한 57,000~5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58,000원 언저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이 좀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62,000원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중이 70%세요. 70%시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밀려 내려온 매수가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라면 올라가게 되면 절반 이상 줄인다는 얘기죠. 줄여놓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품주로요. 예. 부품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현대 위아 같은 거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다른 섹터들이나 업종 중에 살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한 종목만 대안주 보십시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대안주를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덕 GDS고요. 아, 대덕 DDS? 예, 예. 12,950원이고요. 50%예요. 예. 앞으로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왜 그 가격대 많이 떨어졌다 싶으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10월 말일쯤에 했거든요. 제가 그 강의하는 거 한 번이라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몇 번은 이제 그 전에는 잘 못 봤고요. 요즘 최근에 많이 봤어요. 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렇게 들 때 들어가는 거는 어딜 잡아도, 자, 이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들 때 들어가는 것은 어딜 잡아도 무릎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키가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익절가를 잡아가면 결국은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는 팔리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 지금 이건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추세를 살려가는 모양인가요?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아직. 예. 그죠? 그러면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는 제가 분명히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은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그죠? 예.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어딜 잡아도 머리예요. 예. 추세 꺾고 내려올 때는 어딜 잡아도 머리고, 아직은, 이 회사가 연상회로, 즉, FP10이나 이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예. 오늘 금일 FP12 회사들이 좀 급등이 플렉스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급등이 나왔는데도 대덕 GDS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데도GDS가 원래 진퉁 대장주예요. 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그러니까 2012년도 그때 강조했을 때부터는 굉장히 크게 들었죠. 그죠? 예. 제가 이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게 12,000원대부터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2013년도 딱 한 해를 거치면서 23,000원까지 올라왔었고, 거의 10,000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빠지는 구간 속에 있는 거고, 이게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플렉스컴 같은 건 올라갔는데 이게 빠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플렉스컴 관련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볼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 반등은 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타서 충분히 지금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둔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아직은 횡보구간 때자리 때인데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더 크게 보시지도 말고 14,000원 딱 보시면 돼요. 예. 그 14,000원대에서 가능하면 팔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매수하셨네요. 72,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8만원이 좀 넘어서는 듯 했습니다만 좀 밀려내렸습니다. 오늘 종가 76,200원짜리 때 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황이 좀 서서히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돌아서는 게 철강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PBR도 낮습니다. 한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보유하시고요. 74,000원 이하권역으로 보시게 되면 74,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되면 비중 10%이시니까 2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8만원 정도, 그리고 그 2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 한 8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전기대 8,500원에 비중 30%라고 2624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진전기 늘 종목 상담 들어왔을 때마다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진홀딩스로 좀 갈아타보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일진홀딩스 모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급락은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대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일진그룹주의 지주회사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락이 툭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긴 횡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거의 횡보구간 자리대를 만들면서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보면 7,600원과 바로 9,3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형태예요. 그죠? 그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요게 분명히 거래량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다시 재상승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없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일단 너무 9,300원대까지 지고 가실 생각하지 말고 9,050원 이상의 반등 영역대를 노리고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B로드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28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금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별도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1분기와 2분기 이 YB로드는 괜찮게 실적을 냈었거든요. 근데 자회사가 좀 손실이 났던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법인 쪽에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연결 기준으로는 일단 실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에 이 시트를 좀 공급을 하고 있죠. 가죽 시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치나 버버리 명품 쪽에서도 이 피어 원단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리복이라든가 이런 그 의류, 신발업체 쪽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285원인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5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28,400원에 비중 20%고 778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뭐 어차피 저점을 잡으시려고 들어가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굳이 뭐 여기서 더 빠진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이 구간 자체가 언더슈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매도 구간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한가가 나왔던 것도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당분간은 올리지 않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참고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 지금 횡보대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횡보대 자리에서, 자, 뭐가 나온다고 얘기 드렸습니까? 뚜렷한 특징이 바로 박스권인데, 여기하고 여기예요. 이게 한참 나올 수 있습니다. 29,000원하고 26,000원 사이인데요. 그렇다면, 글쎄요, 지금은 조금 더 들고 가셔서 29,000 한 100원대 이상에서의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하기 전에 대한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대형주 단기 매매하시라고 그러죠? 예. 대형주이니까 단기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지 말고요. 오늘 금일이죠. 기관이 1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한 77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5,5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하단권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 바켓이죠.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손절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됐는데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이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130만 주 가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미친 것 같습니다. 기관 애들. 특히나 투신.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2,000원대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정답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근데 ELS 낙이 나왔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 여러분들께 권해드린 겁니다. 중장기적 매매는 아니고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의 아픔이 어떤 사람의 즐거움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염병주를 사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물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주식이 떨어지길 바란다. 이런 것도 서로 간에 맞지는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안내는 밑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많이들 참여하세요. 문의 전화 1577-7451입니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